네, 반갑습니다.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할 차례죠.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맞습니까? 예, 46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46페이지. 오늘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네요. 처음 오신 분들은 지난주에 그 첫 번째 강의를 했었죠. 그걸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시도지사하고 뭐 시군구청장 그리고 국가 지자체 이런 게 했죠. 그런 게 이제 바탕이 되어야 그 법규를 좀 이제 독파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자, 시작합니다. 이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부터 시작하는데, 자, 칠판을 잠시만 볼까요? 오늘 이제 할 거를 조금 이제 전체적인 상을 한번 살펴보는데, 자, 이제 오늘 해야 될 법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됩니다. 자, 이 법은 이제 법 이름에서도 나오지만 무엇을 다루는 법이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무엇을 다루는 법이죠? 당연히 이걸 다루는 거죠, 이거. 다루는데 특별히 다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주택법 했죠, 주택법. 주택법은 무엇을 다루죠? 주택법은 주택을 다루는 거지.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이제 주택을 다루었단 말입니다. 그 주택에는 분양주택도 있고 무슨 주택도 있다? 임대주택도 있다 했잖아요. 그 모든 주택을 다루는데 특별히 민간 임대주택을 특별히 다루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뭐에 대해서만? 민간 임대주택을 한번 다뤄보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법에서는 용어 정리 1번이 바로 첫 번째가 민간 임대주택이 뭐냐가 나오겠죠. 자, 그걸 한번 완전히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 자, 우선은 목적이 뭐죠, 이거? 주택은 주택인데 뭐 할 목적인 주택이죠? 임대 목적이죠. 목적은 임대 목적이에요. 임대를 누가 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서 뭐 답이 다 나와 있네요. 목적은 주택은 주택인데 임대할 목적이죠. 누가 임대를 할 목적이죠? 민간이고, 이 민간인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 민간 임대주택을 갖고 임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법에서 뭐라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주관식 문제가 나오겠죠. 민간 임대주택을 갖고 임대하는 사람을 뭐라 하자? 그게 임대사업자라 하자고요. 그 사람을 뭐라 하자? 책을 안 봐도 됩니다. 당분간 뭐라 하자? 임대사업자라 하자는 뜻이죠.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라 하자. 자, 임대사업자라 합니다. 그럼 요 임대사업자는 뭐 여기서 나와 있지만은 국가 등은 아니겠죠. 저 같은 사람은 또 민간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죠. 저도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임대사업을 하려면 제가 임대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돼. 뭘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임대사업 하겠습니다 라고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임대사업을 하려면 뭐가 가장 필요하죠? 내가 임대사업을 하려고 한다고요. 임대사업자가 되고자 하면 등록을 하긴 하는데 그냥 등록을 안 받아줘요.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되죠? 임대주택이 있어야지. 임대할 주택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이 임대주택이 있기 위해서는 제가 소유를 해야 되는데, 있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건설할 수도 있죠. 내가 임대할 주택을 직접 건설해서 임대할 수도 있죠. 그거를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를 붙인다고 중간에? 건설,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임대를 하는데 꼭 제가 임대 목적의 주택을 건설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미 이제 건설되어 있는 주택을 다른 사람 소유인데 이것을 매입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럼 뭐가 되죠?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무슨 주택이다? 민간 임대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복습을 해봅니다. 복습을. 그러면 내가 이제 임대사업자인데, 내가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빌려서, 특히 이제 이게 공동택이라 합시다. 빌려서 서는 사람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했죠? 이게 지난주 했던 겁니다. 임차해서 서는 사람을 뭐라 한다? 임차인이라 한다. 임차인. 뭐라 한다? 임차인이라 하자. 이렇게 돼 있지. 임차인이라 하자. 그럼 이제 하겠지만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도 등록을 해야 돼. 임대사업자인 나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나도 등록해야 되는데 뭐도 등록한다? 민간 임대주택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할 때 이렇게 하라고요. 민간 건설인지
민간 매입 임대주택인지를 구분해서 등록해야 된다. 됐나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일의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집을 지금의 이제 소유를 하고 있든지 곧 소유할 것 같은 어떤 절차에 이르렀을 때 비록 등록을 받아주는 것이지 내가 이분의 주택을 빌려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버리면 안 해준다고요.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의 집을 빌릴 수는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은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주는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될 수 없는 것이 그게 20일의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지난주 했던 걸 또 복습을 해보면 민간 임대주택 말고도 또 하나의 임대주택이 있다면 그게 뭐죠? 그게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겁니다. 무슨 임대? 공공 하나를 적어 놓을게요. 자, 공공자를 붙인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거는 이거와의 차이점이 뭐죠? 딱 주어가 달라. 임대하는 사람이 이거는 공공이죠. 예, 공공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자, 그건 이제 상시하면서 나중에 2부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고요. 큰 비교만 하나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일 때 이것이 민간일 수도 있고 공공임대주택일 수도 있는데 이 공공임대주택을 빌려서 쓰는 사람도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도 뭐라 한다? 임차인이라 하는데 이때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사야 되죠. 비싸면 안 됐죠. 임대료가 좀 이제 저렴해야 되는데 어떤 게 더 저렴할 것 같아요? 같은 조건이었다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공공이 임대하는 주택이죠. 뭐 수익률 이런 거 넘기지 마시고 하여튼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료를 많이 받지 말라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죠? 이건 임대료를 규제한다 안 한다? 규제를 한다. 규제를 한다는 말은 임차인의 혜택을 보죠. 그럼 혜택 볼 수 있는 임차인 자격은 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집이 없는 사람을 위주로 그것도 소득이 낮고 이런 사람들 있죠. 청년,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 좀 뭔가 주거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런 사람들한테 좀 싸게 임대를 해주라 이런 뜻이죠. 이건 임대료 규제를 한다 안 한다 일단? 한다. 임차인 자격도 규제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는 안 한다가 원칙이에요. 민간 임대주택은 사실은 임대료를 좀 많이 받도록 해야 오히려 저 같은 민간 임대사업자 같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임대하려고 하지. 그래 임대주택도 건설하고 매입도 해서 임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죠? 임대료 많이 못 받게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수익을 추구해야 되잖아. 공공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 보고 뭐 임대료 많이 받지 마 이러면 누가 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료 규제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안 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원래는 이제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료 규제를 하지 말자, 받고 싶을 때는 받도록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임차인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했죠. 지금 현재는 바뀌었다는 뜻이지. 하나가 임대주택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만큼은 좀 규제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 칠판 봅니다. 이게 매우 이제 의미 있는 건데 임대주택의 종류를 방금처럼 민간 건설 임대주택과 민간 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쉬운 구별이고 이거 말고도 세 가지로 이제 구별할 수 있는데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공공지원자를 붙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입니까? 민간임대주택입니까? 아니. 이게 공공임대주택입니까? 민간임대주택입니까? 여기 민간이야, 민간. 민간인데,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면, 임대주택을 건설하려고 해요. 건설을 예를 들면 100세대 정도를 건설해서 대대적으로 좀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용적률 들어봤죠? 우리가 오늘 건축법을 이제 끝까지 할 건데, 건축법상 용적률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쪽에서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용적률 자체가 용어 정리를 한번 나왔었고 용적률 계산하는 것이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높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용적률은 법으로 딱 정해놨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률에서 최대 한도를 정해놔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은 뭐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하면 그 지역별로 용적률을 최대 한도를 정해놔요. 만약 300%로 합시다. 하는데 이 사람은 참 착한 일을 한다 해가지고요.
사건 난다 해가지고 자신이 이제 민간임대주택 건설할 때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300%만 지을 수 있는데 360%를 짓도록 해준다 합시다. 혜택 받았죠. 그것을 공공지원이라 합니다. 무슨 지원이란다? 공적으로 뭔가 지원 혜택을 받았다네. 혜택을 받아서 민간임대주택 건설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혜택을 받은 만큼 규제를 한다는 뜻이죠. 이 주택에 대해서는 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함부로 선정할 수 없어요. 집 없는 사람 등등을 위주로 해주면서 임대료도 규제를 받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 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위주로 이제 한번 해보자는 뜻이죠. 실제로 그 이제 임대주택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 공공지원 말고도 이제 하나 있는 것이 장기 일반이 있어요. 장기 일반자를 붙인 민간임대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민간임대주택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곧 이어서 한번 책을 통해서 볼 건데, 근데 이제 이 두 주택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이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이죠? 근데 임대주택이 딱 되는 순간, 임대주택이 되는 순간, 임대 의무 기간이 있다. 뭐가 있다? 임대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기간이 있는데, 임대 의무 기간이 이제 바로 이것이 8년입니다. 몇 년이다? 이 주택은죠. 아까 혜택을 받았댔죠. 혜택을 받아서 임대료 규제도 하지만은 몇 년 이상은 임대줘라. 8년 이상은 임대줘라. 이건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이 8년이고요. 이것도 임대료 규제는 안 하고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역시 몇 년 이상은 해줘야 된다. 8년 이상 해줘야 되고, 이거는 4년 이상 해줘야 된다. 이런 논점을 갖고 한번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그 47페이지를 보면 제가 매일 체크하겠습니다. (47페이지) 찾았죠? 셋째 줄에 용어 정리 중에 이제 민간임대주택이 딱 있는데 목적이 뭐죠? 임대 목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임대 목적으로 되어 있지. 제공하는 주택인데 가로를 무시하고 합니다.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 셋째 줄에 으로서 이래 되어 있죠. 가로 끝나는 으로서. 자, 이게 키워드야. 주어가 여기에 나오는데 색칠이 안 되어 있네. 여러분들 손으로 빨간 거로 동그라미 참다. 누가? 임대를 목적으로 누가? 색칠 안 되어 있네. 임대사업자가 되어 있죠. 셋째 줄에. 예? 셋째 줄에 으로서 되어 있잖아. 으로서. 임대사업자 여기 있잖아요. 임대사업자가 되어 있죠. 임대사업자가 법 5조에 따라 뭐한 주택이다. 그게 등록을 하라는 뜻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은 등록한다 안 한다? 한다. 누가 등록한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다. 누가 임대하는 주택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인데 둘로 나뉜다. 무슨 임대주택과 민간 건설 임대주택하고 민간 매입 임대주택 나뉘는데, 이거 주관식 나왔습니다. 2번, 3번 이런 것들이 주관식 나오는데, 2번이 보면 민간 건설 임대주택은 1번이 또 주어가 누구죠? 임대사업자가 뭐를 목적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데 건설하는 겁니다. 건설해서 뭐 하는? 임대하는 주택을 무슨 주택이란다?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3번 양갈로가 주관식 나왔었는데 봅니다. 이때 또 주어가 누구죠? 임대사업자가 뭐 등으로? 매매 등으로 뭐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서 뭐 하는?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무슨 주택이란다?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좀 쉬운 분류고 조금 이제 중요한 분류가 이제 개정이 됐던 게 뭐냐면 4번입니다. 별표 한 3개 두시고요. 중요합니다. 무슨 민간 임대주택이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인데 보면 또 주어가 누구죠? 임대사업자가 가로합니다. 다음부터 가로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까지 가로 닫습니다. 주택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3번을 말씀드렸다고요. 뭐를 완화받았다? 3번에 색칠되어 있는 거. 3번 동그라미. 용적률을 완화받았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용적률을 완화받았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1번 동그라미도 체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겁니다. 뭐를 출자를 받았어 했다? 주택 도시기금.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주택 도시기금은 아마 금리가 좀 쌀 것 같아요. 저렴할 것 같아요. 그죠? 혜택을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혜택을 받은 민간 임대주택을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면 위에 몇 년 이상 색칠돼 있죠?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이때 이제 취득은 주로 이제 건설일 가능성이 많겠다. 그죠? 주택 도시기금 출자를 받았다. 그래서 뭐 매입도 되겠지만,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용적률을 완화받았다는 말은 건설했다는 말이겠죠?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건설이 많을 것 같고, 취득해서,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사실이 색칠되어 있는 건데, 뭐의 제한을 받아가면서 한다? 임대료 체크합니다. 임대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도 제한한다? 임차인 자격. 이게 좀 혜택을 보는 주택이라서, 뭐 집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임차인이 될 수 없게 해주겠다 하는 주택입니다. 자, 그러한 주택을 뭐라 한다?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한다. 한 장 넘깁니다. 자, 한 장을 넘기면 또 다른 민간 임대주택이 있는데 5번 양갈로입니다. 이름 요거 아주 특이하죠. 무슨 민간 임대주택이죠? 장기 일반입니다. 요 장기가 8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면 임대사업자가 뭐가 아닌 주택이다? 방금 했던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인데 이걸 또 역시 몇 년 이상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장기 일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민간은요. 그냥 단기니까 몇 년이다? 단기니까 몇 년이다? 4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적어도 이제 아까도 했지만 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주택 임대주택을 적어도 4년 이상 해야 되는 거야. 3년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건 복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용자하고 이거 차이가 뭐랬죠? 이 사람하고 사용자의 차이 있죠? 사용자의 차이 있죠? 공통점은 모두 공동주택을 임차해서 쓰는 사람이에요. 빌려서 쓰는 사람인데 어떨 때는 사용자라 그러고 어떨 때는 임차인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돼 있어요. 어떤 임차인이 어떤 집을 빌려서 사는 사람이 사용자이면서 임차인이 되는 경우는 없다. 우리 법규에서는요. 관계법규 이제 과목에서는 임차인이 되면서 동시에 사용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뭘 이야기를 했냐면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업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301호 주인이에요. 소유자인데 직장관계 때문에 그 집에 못 살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제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은 뭐라 했죠? 그게 사용자야. 제가 아무 말이 없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때는 저는 그냥 이제 공동택관리법이나 주택법에서 입주자라 그러고, 우리가 사회에서는 주택임대차법 같은 경우는 제가 임대인이 되지. 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임대인하고 임대사업자는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는 사업자죠. 여기 등록을 하는 것이지. 됐습니까? 됐죠? 그럼 제가 아까처럼 을한테 집을 빌려줬다 그러면 제가 몇 년은 보장해 줘야 돼요? 몇 년은 임대를 해줘야 돼요? 그때는 2년만 보장해 주면 되지. 주택임대차법은 2년만 보장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똑같이 집을 한 채에 있어도 제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되거든.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 하고? 그때는 제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은 임차인이 되는 거고 저는 임대사업자가 되는 거야. 그럼 임대주택법에 따라 저는 적어도 단기를 먼저 한다면 단기겠지, 그죠? 이러면 몇 년은 해주라고요? 4년.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임차인과 사용자는 다른 개념이죠? 20일의 주관식 문제 나왔습니다. 이제 그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임대사업자가 누구냐 이 뜻이지. 그래서 밑에 보면 2번에서 보면 임대사업자 돼 있죠. 이거 결론은 등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맞죠? 등록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임대사업자의 의의는 공공주택특별법 4조 1항에 따른 이 중요하네. 누가 아닌 자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나왔어요. 여기 이제 여기야 이거. 자, 좀 전에 제가 이제 뭐를 말씀드렸냐면 민간 임대주택이 있고 무슨 임대주택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이 공공임대주택을 가지고 임대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하죠? 그래서 그 법이 이제 나중에 하게 되는 공공주택특별법인데 그 법에서는 이런 표현을 안 쓴다고요.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공주택사업자라고 한다고요. 뭐라 한다? 이런 것도 조금 무식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주공 아시죠? 주공. 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여기 들어가죠. 이 사람이 임대하는 주택도 있죠. 임대하는 주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주택공사를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을 임대사업자를 안 한다 는 뜻입니다. 뭐라고 한다? 그게 실질적으로 해당 임대주택관련법 상에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면 또 이 사람인 거지. 국가 등은 뭐라 하고 일종의 공공주택사업자라 하고 저 같은 사람은 임대사업자로 하는 거. 이게 또 구분이지. 그게 요 임대사업자의 개념에 이 사람은 아니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야 지금. 누가 아닌 사람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사람이다. 그래 돼 있죠. 공공주택사업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법 이름이 하나가 나오는데 무슨 법이죠? 이게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것이 이제 주택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특별법에 무슨 주택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또 주관식 문제가 나왔는데 이 법은 이것을 다루죠. 그죠? 공공주택에 대한 특별법이잖아요. 그럼 공공주택이 두 종류가 있는 거라 했죠. 지난번에 공공주택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무슨 주택이고 공공임대주택이 하나가 있고 하나가 공공분양주택이 있는 겁니다. 주택공사가 예를 들면 분양할 수도 있죠. 그럼 그건 당연히 분양주택이 되는데 공공이다 보니 공공분양주택이 되죠. 그죠? 그때 똑같이 주택공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공공주택사업자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공공주택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임대사업일 수도 있고 무슨 사업일 수도 있죠? 분양사업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 다 출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공공주택특별법은 무엇을 다루는 법이다? 공공주택을 다루는데 공공주택은 두 종류가 있다. 무슨 주택?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공공분양주택을 합한 개념인데 이걸 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임대사업을 할 수도 있고 분양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뭐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랍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 요 임대사업자의 개념은 누가 아닌 자다? 이 사람이 아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의란에 보면 다시 봅니다.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누가 아닌 자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몇 호 이상? 1호 이상. 이게 한 호, 집 한 채만 해도 되는 거야.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역시 뭐라고 딱 돼 있죠? 법 5조에 따라 뭐한 자? 등록. 이게 등록을 해야 되는 거야. 임대사업자는 등록의 문제가 있다. 됐습니까? 근데 등록을 할 때 구분 등록하라고요. 뭐죠? 임대주택도 등록을 하는데 거기 보면 2번 동그라미에 보면 위 일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 다음 구분에 따라 구분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슨 임대주택을 인지 민간 건설 임대주택인지 또 민간 매입 임대주택인지 그리고 또 니은이 보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인지 장기 일반인지 또 단기 민간인지 등등을 구분해서 등록을 하라. 이래 돼 있죠. 됐습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관리법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자, 오른쪽 49페이지로 들어갑니다. 49페이지를 딱 보면 49페이지 찾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게 여기 살짝 나와요. 여기 보면 1번 양가로입니다. 밑으로 쭉 가면 밑에서 한 10줄 가까이에 1번 양가로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 공급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공급은 임대도 공급이고 뭐도 공급이다. 요거지 참. 요걸 하니까 이겁니다. 여기서의 공급은 이걸 이야기하지. 뭐 하는 거죠? 임대. 그럼 임대를 할 때 누구한테 임대한댔죠? 임차인한테 임대하니까 임차인이 아무나 될 수 있게 할 것인지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 거 이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가 임차인 자격이 문제예요. 임차인 자격과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건데 1번 동그라미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중에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둘로 나눈 겁니다. 첫째가 무슨 임대주택이죠? 공공지원은 규제를 한다 안 한다? 네? 하니까 이게 국토교통부령이 나오는 거지. 맞죠? 국토교통부령은 법령이죠. 법령에 따라서 하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법령에 따라서 하라. 그래서 국토교통부령 밑에다가 무세라고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무세. 무주택 세대주라고. 무세. 자, 좀 말이 좀 이상했나요? 무주택 세대주 플러스 알파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동시에 뭔가 소득 수준이 낮고 뭔가 특별히 좀 보호해줘야 할 사람 있죠. 주거지원 대상자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좀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무세라고 적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가지인 장기 일반과 단기 민간 임대주택 경우에는 그냥 누가 알아서 하라고요. 임대사업자가 막 그냥 알아서 정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선 임차인 자격과 선정 방법에 대해서 했었고 한 장을 넘깁니다. 자, 한 장을 넘기면 한 장을 넘겼습니까? 이제 보면 이제 임대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임대료도 마찬가지죠. 둘로 나뉘는 겁니다. 하나는 규제를 하고 하나는 임대료 규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1번 동그라미에서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 동그라미 최초 임대료 동그라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임대료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로에 보면 임대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말은 임대료지만 그것이 임대 보증금일 수도 있고 월 임대료 형식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과연 많이 받게 할 것인지 제한을 할 것인지 문제인데 기억해 보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또 역시 규제를 하는 겁니다. 뭐로 정하는 기준? 그래서 국토교통부령 거기다가 표준 임대료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표준 임대료. 자, 그래서 뭐 좀 세빈한 것은 뭐 기초가 있어서 안 하겠지만 딱 들으면 두시고 요거만 하나 적어두시고 이게 뭐냐면 임대사업자가 법 규정에 따라 표준 임대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뭐 하여튼 뭐 법식이 나와요. 공식이 나오는데 그 공식에 따라서 표준 임대료를 딱 정해놓고 그거 초과해서 받지 말라는 뜻이죠. 규제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거다.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서 임대료 규제를 하는 반면에 니은 같은 경우에 나머지 장기 일반이나 단기 민간은 그냥 누가 정한다? 임대사업자가 여러분들이라면 저라면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맞죠? 저 같으면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주겠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규제를 안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임대료 등에 대해서 했었고 그다음 밑에 3번까지 하고 앞으로 돌아갑니다. 3번 양갈로 찾았나요? 3번 양갈로 제목이 뭐예요? 임대 의무기간이잖아. 그러니까 공공지원은 몇 년? 8년. 장기 일반도 8년. 단기는 4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게 이제 뭐 연속이 되기 위해서 조금만 중간 거를 빼버렸고요. 자, 중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48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면, 자, 아까 밑에서 한 또 10줄에 보면, 주택임대관리업 있죠? 이거 매우 중요하다. 자, 7번 봅니다. 이것도 좀 당분간은 칠판을 잠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에 공동주택관리법을 할 때 주택관리업, 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 했거든요. 주택관리업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주택관리업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주택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지. 주택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주택관리업자라 하는데 이 사람 등록한 데 있습니다. 뭐 한다?
등록을 하는 겁니다. 등록을 한다. 이것도 등록을 먼저 한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택관리법 상에 역시 의무관리를 배웠나요? 의무관리대상 배웠죠? 의무관리대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는 누가? 사업주체가. 그러면 이제 요구를 하면 3개월 내에 입대가 구성되고 관리 방법이 결정이 됐는데 자치관리일 때는 누가 해야 돼요? 관리주체가 누구였을까요? 관리주체가 누구였을까요? 자치관리일 때는? 자치관리일 때는 관리사무소장이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 놓고 그 대표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가 돼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위탁관리일 때는요.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무관리 대상일 때 입주자 등이 관리 방법을 결정을 했었는데 위탁 관리하기로 결정이 돼 버린 거야. 무슨 관리로? 위탁 관리를 하기로 이제 결정이 이제 되면 일정한 알파라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겠죠. 선정은 누가 할 것 같아요? 조금 깊은 부분인데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누가요? 그렇지. 입주자 대표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가 마음대로 선정하는 건 아니고 뭐 전자입찰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에 따라서 이제 선정을 한다고요. 하면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는 이 주택관리업자라는 말은 관리를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이지. 뭐를 위탁받아서 한다? 관리. 뭐의 관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서 한다고요. 항상 대가가 있죠. 그냥 안 해주지. 뭘 받고 해준다? 그 돈이 뭐냐고요? 뭐를 받고 이 사람이 이 단지를 관리를 합니까?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부터 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위탁관리 수수료라고요. 무슨 수수료? 그래서 위탁관리 수수료를 받고 위탁관리 수수료를 받고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단지를 통째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주택관리업자라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하고 다시 한번 해보면 등록한댔죠. 관리주체죠. 등록하고 관리주체죠. 그럼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법을 어기게 되면 등록이 말소될 수도 있죠. 영업이 정지될 수도 있죠. 그럼 실질적으로 입주자 등이 피해를 보는 거야. 위탁을 했던 입주자 등이 자기는 잘못한 게 없죠. 입주자 등은 맡겨서 믿고 맡겼는데 등록이 말소돼 붙다. 일정 기간 영업이 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은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반 행위가 경미했을 때 영업 정지에 가름해서 뭐 돈으로 부과한다 했잖아요. 그게 뭐라 했습니까? 그게 가진금이야. 영업 정지에서 가름해서 부과하는 돈이 뭐다? 가진금이고 금액이 1,000만 원이라 했거든 지난주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게 주택관리업자예요. 주택 무슨 업자다? 그렇게 주택관리업자가 나오면 뭐를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이라고요? 요게 키워드라고 요게. 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이야. 주택 관리를 위탁받아서 그걸 다른 말로 뭐다? 위탁관리가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부터 해야 될 주택임대관리업자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 임대관리업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초과정이지만 지금 이제 기초과정에 있는 것들은 전부 엑기스거든. 전부 알아두셔야 돼. 관련되는 부분 조금 깊게 들어가더라도 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주택관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이거 이제 비교를 해보면 주택관리업자는 글자가 뭐가 달라요? 이거는 그냥 단순 관리지만 이거는 무슨 관리죠? 임대관리입니다. 임대관리다. 임대관리를 위탁받는 거야. 다시 말하면 위탁 임대관리지. 이야기하면. 그런 표현은 안 쓰지만 어쨌든 뭐를 위탁받아서? 임대관리를 위탁받는다. 누구로부터? 그럼 임대관리를 위탁받습니까? 임대관리를 위탁을 받습니다. 위탁을 받게 된다. 누구로부터죠? 임대사업자가 나오면 안 돼. 이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여기 갑자기 임대사업자가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는 아니지. 임대사업자도 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뜸을 들이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했지만 통째로 위탁관리가 결정됐을 때 위탁관리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그 공동단지를 관리해주는 전문가죠. 예? 전문가인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갑이. 자, 수험생이 저한테 이제 어떤 이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진짜 그 일리가 있는 겁니다. 자, 갑이라는 분이 어떤 집에 어떤 아파트의 소유자였어요. 301호 소유자였어요. 소유자였는데 어떤 일 때문에 해외로 이주하게 됐었어. 해외로 이주해버리게 됐단 말입니다. 그건 자기 거야, 지금, 갑돌이가. 근데 주변에 이제 뭐 친인척도 잘 없고, 이 집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 그럼 당연히 집을 빌려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료도 꼬박꼬박 받아야 되죠. 자기는 지금 뭐 다른 나라에 지금 뭐 이주를 갔는데 그 돈 받기도 힘들죠. 이 사람한테 위탁하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임대관리라고요. 이 사람한테. 그럼 먼저 이 사람이 원래 이제 국내에 있으면서 자기가 주인이었다면 해야 될 의무가 있어. 의무가 이제 보면 이 시설물이 고장이 났다. 이러면 시설물을 평소에 유지 관리를 해야 되죠. 누가 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 여기서 임대인이라 합니다. 임대사업자를 안 하고요. 일반적으로 뭐다 이 사람이 소유자이면서 집을 빌려준다고요. 빌려주니까 이게 임대주택법이니까 아마 임차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 무슨 사람? 임차인.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 사람한테 집을 빌려주게 되면 임대차 계약 체결하죠. 그 계약에 따라서 갑돌이가 이 사람 보고 임대료 안 내면 왜 임대료 제때 안 내느냐고 전화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 외국 가 있는데 전화비도 많이 들잖아. 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맡기는 거야. 그래서 야, 임대료를 좀 부가징수해 달라. 네? 임대료를 부가징수해서 시설물이 문제가 있으니 유지관리를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을 당신이 좀 대신해서 행해준다 해서 대행이라고요. 대신해서 하는 걸 뭐라 한다? 대행이라고 하는 거야. 대행. 맞죠? 대행이라 한다. 근데 이 사람도 대가를 받아야 되지. 뭐를 받기로 하고. 이름이 이제 약속입니다. 약속. 저거는 뭐죠? 위탁관리 수수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그냥 수수료를 받고 뭐를 하는 걸로 임대료를 부가징수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것을 대신해서 행해주는 그 전문가를 뭐라 한다고요? 주택 임대관리업자라는 거야. 무슨 자다? 주택 임대관리 뜻을 꼭 알아두자 말입니다. 임대관리는 그러니까 이거와 좀 다른 것이, 이거는 통째로 위탁관리가 이제 결정이 됐을 때 그 단지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소위 이제 일반적으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뭐 이쪽에 흩어져 있는 주택도 있을 수 있죠. 예? 요럴 때. 물론 뭐 단지 자체를 방금 아까 답인데, 임대사업자가 통째로 자기가 다 해야 될 일을 저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는 거야. 원래는 임대사업자가 다 알아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귀찮으니까 임대료 부가징수하고 시설물 그거 하는 것들을 좀 전문가의 주택 임대관리업자한테 통째로 맡길 수도 물론 있는 건데, 무슨 말이겠죠? 다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사람을 일반적으로 뭐라 한다? 주택 임대관리업자라고 하는데, 이 주택 임대관리업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의미의 그 주택 임대관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위탁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을 한다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봅니다. 상당히 이제 긴 시간 말씀드렸는데, 48페이지.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10줄에 보면 의의가 있죠? 의의가 있는데 보면 주택의 누구로부터죠? 소유자로부터인데, 자, 이게 주관시 나오면 진짜 좋은 문제가 됩니다. 뭐를 위탁받은 거요? 임대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인데 두 종류가 있는 거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4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동그라미를 먼저 하고 있는데, 무슨 형이다? 위탁 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누구로부터죠? 주택 소유자로부터 뭐를 받고? 수수료 받고, 뭐를 부가징수하고, 임대료를 부가징수하기로 하고,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등을 뭐 한다? 대행하는 형태의 업을 무슨 형? 위탁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이라 한다고요. 요거 하는 사람을 자자만 붙이면 되겠지.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볼 때는 원칙적인 모습이고 2번이. 근데 이제 이거보다 좀 화끈한 게 있어요. 이거보다 화끈하다 하면은 이쪽으로 보면 또 7번을 보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이 이제 주택 관리업자인데 임대관리업자인데 이번에는 자기관리형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무슨 형?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화끈하게 해버리느냐면 7번입니다. 글자는 간단하게 되어 있어. 원래는 갑과 이제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이 사람이 중간에 개입해서 이 집을 그냥 빌려버려요. 빌리는 걸 뭐라고요? 빌리는 거를 임차지. 빌리는 건 빌립니다. 빌리는데 빌리는 목적이 이 사람이 빌리는 것은 거주하기 위해서죠. 이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시 대빌려주기 위해서야. 다시 빌려준다. 빌려서 빌려주는 걸 뭐라 하죠?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빌려서 자기 아니죠. 빌려서 빌려주는 걸 뭐라고요? 전대라고 하는 겁니다. 빌려서 빌려주는 걸 뭐라 한다? 전대라고 하는데 그럼 요거만 하면 별 의미가 없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자기 책임이야. 누구 책임이다? 자기 책임이다. 이 사람이 자기죠. 이 사람이 자기입니다. 자기가 책임진다고. 자기 책임으로. 자기 책임. 자, 그래서 이제 칠판을 잘 보시면은 이런 뜻이에요. 이 책임의 모습이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임차인이죠. 임대료를 안 내네. 임대료를 안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책임지라고요?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책임지기로 하고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임대료 속에는 임대보증금도 있을 수 있다잖아. 임대보증금을 1억을 하기로 하고 했다고 하자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을이 이사를 나갈 때 1억을 받아 나가야 되죠. 갑으로부터. 근데 갑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1억을 지급 반환을 못할 어떤 지경이 되면 누가 반환을 해줄 책임이 있다. 저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항상 믿고 맡기면 되는 거야. 그럼 갑은 별 걱정 없죠. 을도 별 걱정이 없죠. 이 제도라고요. 그죠? 누구와 책임지라? 이 사람이 책임지는 거라. 이게 자기관리형이 된다.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 책임져? 한다고 해서 그 상대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못 질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 책임진다 해놓고 책임 못 지버리면 진짜 사회가 잘 안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 출제가 3번인가 됐단 말입니다. 특별히 두 유행 중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의무가 있다. 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되는 거야. 맞죠? 예를 들면 임차인이 이제 임대료를 안 내고 있다. 예?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3개월분 이상의 임대료를 미리 보증 상품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임대보증이 1억인데 1억을 못 줄 수도 있으니 또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1억에 대해서 책임보험을 보증 상품에 가입하라고요. 됐습니까? 무슨 형? 자기관리. 자, 요 조문을 이제 하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의의를 다시 한번 보면 1번 동그라미입니다. 의의 1번 동그라미 보면 무슨 형이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역시 주택의 누구로부터죠?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뭐하여? 빌려서죠? 주택을 빌려서 그를 임차하여 누구 책임이죠? 자기 책임으로 뭐한다? 전대하는 형태의 업을 주택 임대 관리업이라 한다고요. 그럼 이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모습을 진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바로 2번을 두고 있는 겁니다. 양갈로 2번이 보면 뭐의 가입이죠? 보증상품의 가입인데 1번이 보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도 보호해줘야 되고 임차인도 건립을 해줘야 되니 다음의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되는데 얼마를 가입해야 될까? 기억이 보면 누구 권리 보호를 위하다? 임대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색칠되어 있는 겁니다. 약정 임대료의 몇 개월분 이상 3개월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가입 의무가 있고 니은에 보면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뭐의 반환을 책임져야 된다? 임대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에 가입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여기도 등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3번 양갈로에 임대관리업도 등록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등록인데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야. 이게 올해 20위에 또 출제가 됩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 돼 있을까요? 시군구청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야. 세대수가 많을 때. 자기관리형은 얼마죠? 100호, 100세대. 그 다음에 위탁관리형은 더 많을 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더 규제를 많이 해요? 자기관리형이 규제가 많은 거지. 자기관리형 같은 경우는 100호, 100세대 이상만 되어도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고요. 위탁관리형은 300호, 300세대 이상일 때만 등록하는 거지. 맞나요? 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2번 동그라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1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관리형인지 위탁관리형인지를 구분 등록하라고 돼 있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조문이 보면 이 경우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을 했다면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거로 보죠. 자, 그리고 이제 종합정리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제가 볼 때 이게 원칙적인 모습일 것 같아. 이 말은 이것도 등록하고 이것도 등록해야 되잖아. 구분 등록해야 되는데 이거를 등록하면 이거 등록한 거로 보죠. 그럼 결국은 이 이제 자기관리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를 업무를 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상품 가입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지. 그럼 자, 그럼 전체적인 상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 두 개를 반드시 비교해 두시고요. 이거는 주택 어떤 의무관리 대상 중에 어느 아파트 단지가 위탁관리로 됐을 때,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하겠죠. 그러면 그 통째로 관리를 하고 뭘 받는다? 위탁관리 수수료를 받는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수료를 받고 이런 일들을 해준다. 이게 원칙적인 위탁관리 얘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화끈하게 어떻게 본다? 빌려주는 거야. 근데 누구 책임이다? 이 사람이 책임진다. 그러면 원활하게 임대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혹시 이거 관리주체를 했습니까? 아까? 이거 관리주체잖아. 맞죠? 위탁관리. 이거 관리주체입니까? 그 20일의 기출문제가. 이것도 뭐다? 관리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습하기 위해서는 하는데 이것도 뭐다? 관리주체고. 등록한다 안 한다?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말소, 될 수도 있고 영업 정지가 되면 이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죠. 그래서 이것도 영업 정지에 가름해서 뭘 부과할 수 있다? 똑같아. 가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체크를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복습 차원에서 보면, 자, 복습 차원이십니다. 자, 보면 어디를 보느냐 하면 지난주에 주택법을 할 때 관리 주체를 했거든요. 22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22페이지 그 이제 밑에 10번 양갈로가 뭐죠? 관리주체죠. 이게 주택법인데 주택법 상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하고 똑같아. 2조 10호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소개를 해놨는데 가목에 보면 자치관리일 때는 자치관리기구 대표자인 누구? 관리사무소장. 그 다음에 관리 업무 인계하기 전에 누구? 사업주체. 그 다음에 위탁관리일 때는 주택관리업자, 임대주택일 때는 임대사업자가 되고요. 그럼 이 사람 또 관리주체지 맞죠?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도 관리주체인데 일단은 어쨌든 임대사업자. 그리고 마목이 지금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안 했단 말이에요. 일부러 지금 하려고. 여기 보면 법이 무슨 법이에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조 11호에 따른 누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되는 겁니다. 맞죠?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가로라는 제한을 받긴 하는데 그래서 이 정도는 기초과정에서 알아두면 좋겠다. 됐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앞장을 들어가면 가징금의 파트가 또 있거든요.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면 18페이지를 봅니다. 18페이지. 자, 거기 보면 1번 동그라미입니다. 8번에 1번 동그라미 본다면 가징금 있나요? 가징금 중에 니은의 사례가 있나요? 거기 1번 동그라미, A 동그라미를 보면 주택관리업자죠. 가징금이 얼마죠? 1,000만 원. 주택임대관리업자도 있나요? 얼마죠? 똑같다고요. 1,000만 원. 주택관리업자든 주택임대관리업자든 가징금이 얼마다? 1,000만 원 이하가 뭐에 가름해서? 영업
정지에 가름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셨다가 이제 다음 시간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50페이지부터 안 했습니다. 50페이지 찾았습니까? 50페이지 보면 뭐 임차인 대표 회의 있죠? 여기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